보이지 않지만 (2014년) 처음으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했을 때 아빠를 가장 난감하게 했던 것은 파도와 조류였다. 실내 수영과 달리 파도가 칠 때마다 아빠는 의도치 않은 바닷물을 먹어 호흡을 놓쳤고, 조류는 목표 포인트가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아빠를 몰고 갔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잘 모르거나 별거겠어? 하며 무시하지만 막상 바다 수영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조류가 무섭고 거스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잔잔한 파도라도 바다 수영 중간중간 방향과 목표 지점을 확인해야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앞선 사람의 핀과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스트로크를 확인하면서 대열의 방향과 간격을 잘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똑바로 나아가고 있다고 여기지만 조류를 따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고, 생각 밖의 강한 조류나 물 및 숨은 장애물이라도 만나게 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살아가다 보면 바닷속 조류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행, 대세, 트렌드의 이름으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방향을 통제하는 많은 시류들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마치 자신이 한 선택과 행동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목표 지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바다 수영처럼 뜻밖의 방향으로 삶을 이끌기도 한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듯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싶어 후회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경우들이 부지기수다. 지금도 너희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하지만 앞으로 커갈수록 스마트폰을 내 몸의 일부로 생각할 정도로 많은 시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살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에 남기는 너희들의 흔적은 데이터가 되어 쌓일 것이고,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듯이 누군가는 필요에 따라 너희들의 동선과 생활을 기록하고 추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는 너희들을 보고 있고, 너희들의 행동 패턴과 선호, 습관에 따라 최적화된 정보와 상품 제공으로 유혹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이 쳐놓은 관성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양 착각하며 살아가겠지.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들 한다.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빠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자신이 고치고 변해야 할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니?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을 모른다. 매일 거울을 보며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와 냄새를 잘 모르기에 누가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면 어색하고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얘기라도 하면 당황하고 놀란다. 아빠조차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면 일상의 입냄새가 그렇게 고약한 줄 어떻게 알았겠니? 인류는 생존을 위해 자신보다는 다른 적이나 외부의 공격을 경계하고 대비하는 데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적으로부터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남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와 유혹으로부터도 존재를 지키기 위해 틈틈이 나를 보고 가꾸었으면 해. 불확실한 삶이 주는 적당한 긴장과 불안을 부정하거나 내팽개치지 말고 영화관에서 영화에 몰입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놓듯 잠시 세상과의 통신을 끊고 자신의 삶을 조감하며 세상의 나가 아닌 나의 세상을 찾기 위해 몰입해 보았으면 해. 그래야 바다와 강물을 거슬러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산란하고 일생을 마감하는 연어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류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이루고 싶고 해내고 싶은 꿈에 가닿을 수 있을 거야. 테레사 효과. 아빠가 결혼하기 전 어느 추석 명절 딱히 할 일이 없어 혼자서 경남 산청 중산리를 출발해 지리산 천왕봉을 오른 적이 있었다. 오전 11시쯤 중산리에 도착해 통상 4시간가량 걸리는 등산로를 당시 빠른 걸음으로 3시간 만에 천왕봉 정상에 올랐다. 나름 정상까지 가볍게 올랐다는 자신감과 희열 속에 발 아래 웅장하고 넓은 지리산의 가을 풍광을 즐기면서 갈증과 허기를 채운 후 해가 지기 전 다시 서둘러 천왕봉을 출발했다. 가을이었기에 낮은 점점 짧아졌고 높은 산일수록 해가 진 자리에 어둠은 빨리 채워졌다. 등산은 오를 때보다 하산할 때 다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 아빠는 서둘렀지만 조심스럽게 보폭을 늘리며 토닥토닥 뛰듯이 내려왔다. 그런데 산 중턱쯤 되었을까?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10여 분과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한가롭게 산을 내려가고 계신 것이었다. 산 꼭대기에서부터 조금씩 땅거미가 지고 있어 걱정된 나머지 어르신들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은데 플래시는 갖고 계시나요? 조금 서둘러 내려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어르신들 중 한 분이 괜찮네 청년. 우리는 주님이 보살펴 주실 것이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 말에 살짝 멘붕을 느꼈지만 그래도 무언가 대비하고 계시니 저리 말하시겠지 싶어 아빠는
가던 길을 서둘러 내려갔다. 30분 정도 내려갔을까. 걱정했던 대로 산길은 금방 어둑어둑해졌고 길을 비추는 빛이 없어 가다가는 앞이 보이지 않아 다칠 수도 있었다. 앞서 봤던 어르신들이 걱정되기 시작했고 아빠는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어둠 속 너럭바위에 앉아 어르신들을 기다렸다.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예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배낭에는 다행히 2개의 플래시가 있었고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바위에서 하산까지 남은 거리를 생각하고 플래시에 건전지가 많이 남아있길 바라면서 앉아있으니 저 멀리서 어렴풋이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찬송가는 점점 가까이 들려왔고 아빠는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걱정되어 기다렸습니다. 제가 플래시가 2개 있으니 앞뒤로 하나씩 들고 함께 내려가시죠. 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르신 중 한 분이 말씀하시길 내 말이 맞지? 주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잖아. 허허. 아빠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게 웃었고 졸지에 주님이 보내신 사도가 되어 어르신들을 산이 끝나는 식당 거리까지 인솔하게 되었다. 무사히 하산을 한 후 헤어지려는 내게 어르신들은 고맙다며 산채 비빔밥이라도 함께 먹고 가라며 식당으로 데려갔고 아빠는 계획에 없던 식사와 축복 기도를 한껏 받으며 추석 명절 혼자서 무료하게 보낼 뻔했던 시간을 슬며시 미소 짓는 추억으로 채울 수 있었다. 2000년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도중에도 길을 잃고 헤매던 중년의 한국 교사 부부와 아들 가족을 만나 동행을 권유했고 동행 감사 표시로 트레킹 중간 숙소인 고레파니 산장에서 사주신 닭백숙과 소주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 식사가 되었다. 또 몇 년이 지나 사이판 여행에서는 함께 그룹 여행을 하며 간간히 반갑게 인사드리고 챙겨드렸던 어떤 할머니께서 손녀딸을 굳이 만나보라며 한국에 돌아와 만남을 주선해 주기도 하였다. 다 돌아보면 즐겁고 재미난 추억이다. 서로 어렵고 필요한 처지에서 베푼 나눔은 뜻하지 않은 선물과 행복한 추억이 되어 돌아왔다. 세진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나 돌잔치를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세진이 앞날을 축복하며 축가금을 내주었다. 아빠와 엄마는 그때 받은 소중한 축하금으로 아빠가 오랫동안 후원한 고아원인 이삭의 집과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 성취를 도와주는 한국 메이크위시 재단에 기부를 했었다. 큰 의미를 두기보다 세진이가 받은 사랑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길 바라고 건강하고 온전한 현실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때마침 세계 36개국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조사에서 한국 중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 꼴찌라는 뉴스를 본 것도 자극이 되었고, 최근 OECD 국가들 중 한국인이 공경에 처했을 때 기댈 가족이나 친구를 가장 적게 보유한
국민이라는 뉴스도 읽었다. 어떤 순간 나눔과 선행은 계산하면 어리석고 머리로 생각하면 힘든 일일 수 있으나 나눔과 선행 속에서 얻게 되는 기운과 선한 자극들은 늘 알량한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는다. 대표적인 예가 테레사 효과다. 테레사 효과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때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바이러스와 싸우는 인체의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는 이론으로 1998년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의 삶을 살았던 고 테레사 수녀님의 이름이 붙여진 효과로 어릴 때부터 왜소하고 몸이 약했던 테레사 수녀님이 87세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의 이름이 붙은 테레사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다. 아빠는 테레사 효과 이론을 읽으며 나만 아니면 돼 또는 나만 좋으면 돼 라는 편협한 생각을 넘어 남을 위한 이타주의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이기와 이따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 어설픈 이기주의자가 되지는 말아라. 모 공중파 방송국의 옛 로고송 중 만나면 좋은 친구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었다. 멜로디가 쉽고 친근해 금방 익힐 수 있었고 그 노래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그 방송국은 드라마, 예능, 시사에서 다른 방송국보다 시청률이 높았다. 아빠는 너희들이 만나면 편안하고 기분 좋은 사람, 힘들 때 만나면 다시 힘이 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어 관계와 경험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만 노파심에 사족을 달면 고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대로 선량하지만 나약하지 않고 냉철하지만 비정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라. 남과 더불어 나누고 착해야 한다고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호구가 되지 말고 너의 선행을 악용하려는 이에게는 줏대 있고 냉철하게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한다.